뭐 엔진오일 교환한 다음에 100km를 타야지만이 성능이 나온다. 아니면 뭐 1000km, 2000km를 주행했을 때 그 성능이 나온다. 그러니까 네, 그런 기준점을 준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답은 찾을 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는 우주지포TV의 서스텝 지맨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더운데 우리 우주지포트 회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휴가를 다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이게 더울 때 계곡이나 또 바닷가 같은 데서 신나게 놀다가 또 들어오셔야 또 이렇게 업무가 또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휴가를 우리는 다녀왔나요 지금? 아니 가고 싶은데 안 보내주시잖아요. 이제 유튜브 촬영도 하지만 한번 갔다 와야 되긴 하는데 그죠? 저 휴가 좀 보내주세요. 오늘 컨텐츠 내용은 엔진 오일 교환이 이 마약도 아니고 오일 교환했다고 해서 성능이 막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우주지포트 회원님들께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 서스텝도 최근에 오일 교환을 했죠. 최근은 아니지만 한 달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하도 이 제품 그죠? 네, 럭셔리 제품으로 교환을 했는데 교환을 해보니까 좀 어땠어요? 일단은 하도의 명성을 읽게 들어서 제가 그 오일을 선택해서 교환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좀 처음에 갈자마자는 좀 효과를 못 느꼈지만 요새 들어서 좀 고속 주행을 좀 하다 보면은 일단은 뒤에서 그 밀어주는 힘이 굉장히 그 좀 체감상 좀 느껴지고 좀 조용해졌다라는 느낌을 요새 들어서 좀 많이 받아요. 그 뭐 거짓말은 아니죠? 그죠? 직접 느끼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지금 이 서스텝이 얘기한 것처럼 이 하도 럭셔리 엔진을 교환하고 지금 이게 느꼈다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엔진 오일 교환하고 저희가 100%로 봤을 때 기준점을 거의 20%,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밖에 사람이 느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거의 10%는 또 플라시보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이번에 서스텝 교환을 하면서 하드 럭셔리를 교환하면서 이 엔진 오일은 주위에서 좋다고 하니까 이 엔진 오일 나한테 교환하면은 정숙해지고 막 고속에서 엄청 잘 밀어줄 것 같다라는 자기만의 막 그런 좀 플라시보 효과를 막 했나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생각 때문에 체감상 느끼는 건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뭐 자동차 운행을 하고 좀 이제 우리 서스텝도 많이 민감하니까 이제 기계치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진짜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서스텝은 어느 정도 좀 성격도 민감하고 또 자동차의 기계치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느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정도가 서스텝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 하드 럭셔리를 쓰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느끼는 정도가 또 다릅니다. 그리고 기후마다 또 다른 거예요. 기후. 왜냐하면은 이 하드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 기후에 그 보건 능력을 하는 그 코팅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저번에 컨텐츠 다루면서 그거 이제 파헤치게 해봤으니까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쉘 같은 경우에는 GTA 기후예요. GTA. 그리고 GTA 기후에서 또 느껴지는 느낌이 틀릴 것이고 이 제넘 제품은 PAG 기후에 또 이제 세라믹 이제 첨가제를 넣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느낌이 틀릴 거고 얘는 말 그대로 또 PAG 기후. 이 모툴은 에스테르 기후. 그렇기 때문에 기후마다 느끼는 정도가 확연히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가 만약에 오투를 썼으면은 또 그 얘기가 안 나와. 다른 느낌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후적인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이 제품에 따른 뭐 정도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가장 크게는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틀리고 느끼는 정도가 틀리고 그 다음에 기후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PA 기후가 아까 이 PA 기후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PA 기후 첨가제 섞여 있다고 얘기했고
이 PA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서스텝이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PAO 기후, 즉 폴리알파 올레핀의 이 기후는 그룹 4에 해당이 되는 기후로서 그 원유 정제하는 과정에서 가솔린과 LPG 사이에서 생성이 되는 이 기후입니다. 이 기후가 인공적으로 이제 합성을 하기 때문에 고온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나고 저온에서의 그 전도 유지력이 상당히 높은 오일이기 때문에 카본이나 이런 슬러지 생성에 있어서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윤활 기능이 뛰어나서 전도가 깨지는 현상이 비교적 적죠. 네. 아무튼 뭐 우리 서스텝이 얘기를 잘 해주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예, 이제 PAO 기후를 사용하신 이제 오너분들, 차량 오너분들께서는 그만큼 중고속에서는 더 이게 이제 내구성이 좋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기후에 따라서 느끼는 정도가 틀리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에스테르와 PA 기후가 좀 확연히 느낌이 틀리거든요. 썼을 때.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에스테르 기후도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스테르 기후는 동식물에서 추출한 이 기후로서 그룹 5에 해당이 되고요. 이게 그 전도 유지력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불순물도 없고 용해력이 우수해서 엔진 오일에서 그 우수한 저온 고온 성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제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 있고, 이게 또 조금 수명이 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레이싱용 차량에 좀 많이 쓰이는 기후죠. 네. 에스테르 또 기후를 이렇게 사용하신 이제 오너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느끼냐면은, 일단 시내 주행할 때는 엑셀 반응이 좋아요. 이 에스테르의 특징상. 예. 또 반응은 좋은데 말 그대로 내구성이 좀 빨리 깨지고, 예.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느끼는 정도가 틀린 거죠. 예. 올 기후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스테르라든지 이제 피해 기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알고 있어야 또 기후마다 느끼는 정도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잘 모르실 거예요. PAG 기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후는 통상적으로 이 지금 오일 시장에도 많이는 없어요. 이 기후를 쓰고 있는 오일. 네. 그게 대표적으로 그냥 돼 있는 오일이 이 제넘 XPG 엔진 오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또 제넘 파헤쳐 보기도 하셨고. 그렇죠. 근데 이 기후가, 네, 아무래도 그 에스테르나 PAO 기후보다 뭐가 더 월등하다고 그러죠. 이 PAO 에스테르보다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기후입니다. 네, 이 내구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제넘 엔진을 쓰시는 분들께서는요, 정말 중고속을 주행하셔도 잘 밀어주고요. 또 10,000km 이상을 주행을 했는데도 이 정도가 떨어지는 걸 잘 못 느끼죠. 그러니까 키로수가 10,000km인데도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 오일 교환한 지 좀 됐는데도 거의 이게 내구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 유지가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정말 가지고 있는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대표적으로는 이 제넘이 그래도 이 고객님들 피드백 기준으로 상당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설명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 오일이 관심 있으시면은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이렇게 세 가지 기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칼센터 사장님들께서 엔진 오일을 판매를 할 때 이게 만약에 쉘 GTL 기우면은 이 엔진 오일을 처음에 오일 교환을 했을 때 느끼는 것보다는 두 번째 오일을 교환을 했을 때 진정한 그 제품의 성능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GTL 기후를 가진 쉘 제품을 한 번 쓰고는 모른다. 두 번 정도까지는 교환을 해야 그 오일에 대한 진정한 성능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지금 서스텝 생각했더니 이게 무슨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고민되죠, 그냥.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일단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우리 서스텝이 이 쉘 GTL 기호에 대해서 장단점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엔진 오일이 예를 들어 정확히 어느 부분에 장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 또 단점이 있고, 또 이 제품에 대한 특성을 알고 써야 되는데, 일단은 모르고 씁니다. 대부분의 뭐 샵에 가면, 아, 이게 좋아요. 이게 최고입니다. 이러고 많이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쓰는 거야, 쓰는 사람이. 근데 이 제품에 대한 장점은 뭐였냐면은, 시내 주행할 때 연비가 예를 들어서 잘 안 나와.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거꾸로 중고속이 좋아요. 근데 쓰시는 분들이 반대로 이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주행할 때는 연비가 잘 안 나온다고 했는데 시내 때 막 엑셀을 막 팍팍 밟아버리고, 반대로 고속도로에 가서는 그렇게 고속주행이 좋은 오일인데 거꾸로 고속주행을 120 이상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그분한테는 이 엔진 오일이 아무리 좋아도 꽝이야, 꽝. 그냥 꽝이지, 꽝. 맞잖아요. 그 제품에 대한 특성을 처음에 오일 교환할 때 쓰다 보면, 아, 이 엔진 오일이, 아, 엑셀 반응은, 무겁네? 엑셀 반응은 가볍네? 그리고 중고속에서는 잘 밀어주네? 이런 거를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 쓰실 때. 그죠? 네. 그러다가 두 번째 쓰면은 그 제품의 특성을 알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샵에서 그 특성에 대해서 알려줘서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터득을 하고 느끼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오일 쓸 때는 거기에 맞춰 쓰다 보니까 나쁜 오일이 바로 엄지척이 되는 거죠. 뭐 엔진 오일 교환한 다음에 100km를 타야지만이 성능이 나온다. 아니면 뭐 1000km, 2000km를 주행했을 때 그 성능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일 교환한 다음에 바로 그 성능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주행을 해야 그 성능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오일 교환한 다음에 성능이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기준점을 준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1000km 있다가 성능이 나온다, 2000km 있다가 나온다라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GTL 기후 자체의 오일을 쓰게 되면은 거의 엑셀 반응이 오일 자체가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교환을 하면은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모듈의 에스테르게 엔진 오일, 얘도 엔진 오일 교환한 다음에 느끼는 정도로 바로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1000km를 타야만이 그 성능을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또 일리가 있는 거는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나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 고민을 한 게 이제 엔진 오일 자체가, 그죠? 그 기후로만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엔진 오일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윤활 기능을 하지만 이 외에 기능이 이제 방청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밀, 그 다음에 냉각, 예, 이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정 기능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의 이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기후만 갖고 그 성능을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첨가제 성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5가지 기능들을 하는 거거든요. 엔진 오일 기후 자체가. 예, 기후가. 이제 그런 엔진 오일이 그런 성능을 이제 내고, 그런 이제 첨가제들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첨가제들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온에서는 이 첨가제들이 반응을 안 해. 고온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를 오일 교환하고 100km, 1000km, 2000km 주행을 해야만이 그 고온에서 이 첨가제들이, 그죠? 첨가제들이 또 특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그 첨가제들 저번에 컨텐츠 다뤄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어느 시점에 그 첨가제들이 반응을 해서 성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그런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 이제 1000km를 주행해야 비로소 성능이 나온다, 뭐 2000km를 주행해야 비로소 성능이 나온다는 말이 여기에 관점을 두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어느 관점에다가 딱 중심을 두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틀려요. 근데 그거를 좀 폭넓게 보고 어느 기준점에서 얘기하냐는 부분을 보고
얘기를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오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예, 그 오일 교환한 다음에 이 엔진 오일이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오일 교환한 다음에 그 성능은 대체 언제 나오냐, 그 기준은 제품 사람마다 틀리고 또 제품마다 틀리고 제품에 들어가는 첨가제 또는 그 기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다. 네, 없죠.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무주지포트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 답은 찾을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다음 주의 영상은 저한테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합성유 시장 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망한다. 오.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성유 시장에서 우리 이제 업자분들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면 뭐 카센터들도 마찬가지지만 합성유 시장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무주지포트 그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맞추기 힘드네요. 마무리 때마다. 이거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죠? 언제 알람 말 하나 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